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망하게 만드는 말 단 한마디.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지. 이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말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은 어느 한쪽 편을 드는 영상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가족 관계 안에서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어떻게 거리감으로 굳어지는지, 그 이야기를 조용히 꺼내보려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마 지금 내 주변 누군가가 떠오르실 거예요. 혹은 지금의 나 자신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런 콘텐츠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작은 클릭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1달러? 그 말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관계에서 가장 큰 상처는 대부분 큰 사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아주 작고 평범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대부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지. 이 말이 얼마나 자주 쓰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남편이 이런 말을 했는데 좀 상처받았다고. 아니면 남편이 요즘 이런 행동을 자주 해서 힘들다고. 머뭇머뭇 눈치를 보면서도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남편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니 때로는 말의 절반도 듣기 전에 돌아오는 대답이 있습니다. 에이,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지. 혹은 아들이 왜 그러겠어. 내가 뭔가 오해한 거 아니야? 또는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애가 아니야. 그 순간 며느리의 마음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말이 막힙니다. 더 설명하려다가도 멈추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내 말을 들으려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스치는 순간 입이 닫힙니다. 그리고 그 닫힌 입은 그날 이후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며느리가 아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말을 꺼낸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냥 힘들었던 거예요. 그냥 속이 상했던 거예요. 그 마음을 누군가 알아줬으면 했던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건 판단이었습니다. 상황을 듣기도 전에 내려진 결론이었습니다. 그 결론은 단순합니다. 아들은 잘못이 없고 내가 문제일 수 있어. 이 말은 한 번도 직접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그렇게 들립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 뒤에 담긴 태도에서. 그 태도가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2달러? 시어머니는 왜 그 말을 하는가? 그렇다면 시어머니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며느리를 무시하려는 걸까요?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려는 걸까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 그런 의도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말 뒤에는 아주 인간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믿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가 낳고,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고, 내가 키웠습니다. 밤새 열이 날 때 이 말을 짚어주고, 학교에서 친구한테 맞고 왔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던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이제 누군가의 남편이 되었고, 그 남편이 아내를 힘들게 했다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들이 그랬다고? 라는 생각보다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건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내가 잘못 키운 게 아닐까? 내 아이가 나쁜 사람인 건 아닐까? 그 두려움을 감당하는 것보다 아닐 거야 라고 말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 말은 아들을 보호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보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세대는 말을 꺼내는 방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싫어도 맞춰가고, 불만이 있어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인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 시대의 눈으로 보면 며느리가 남편에 대한 불만을 시어머니에게 꺼내는 행위 자체가 낯설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라는 당혹감이 먼저 오고, 그 당혹감이
방어적인 말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나쁜 마음이 없었다고 해서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의도가 좋았다고 해서 영향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시어머니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둘 다 사실입니다. 어느 한쪽이 완전히 틀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의도였느냐보다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입니다.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할 때 같은 실수는 반복됩니다. 3단락. 말하지 못한 감정이 쌓이면 생기는 일. 며느리는 그날 이후 조금 달라집니다.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웃고, 여전히 인사하고, 여전히 명절에도 잘 챙깁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달라져 있습니다. 말을 줄입니다. 속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힘든 이야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 결혼 생활에서 어려운 부분, 그런 이야기는 이제 꺼내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이 쌓이는 방식입니다. 한 번에 터지지 않습니다.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씩, 아주 조금씩 켜켜이 쌓입니다.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쌓이고, 이해받지 못한 억울함이 쌓이고, 나는 여기서 이방인이구나라는 느낌이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멀어진 것 같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전엔 가끔 전화도 했는데 이젠 연락이 없다. 명절에 와도 예전보다 말이 없다. 같이 있어도 어딘가 벽이 느껴진다.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잘못한 것들은 있었습니다. 다만 너무 작고 사소해서 당사자도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 관계의 거리감은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한 번의 큰 싸움보다 수십 번의 작은 실망이 더 위험합니다. 크게 다투면 풀 기회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망들은 조용히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상대가 가까이 두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며느리가 차갑다고, 며느리가 불편하다고, 며느리가 마음이 없다고 느끼기 전에 그 거리감이 어디서 시작된 건지 한 번쯤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뿌리를 보지 않으면 결과만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이 쌓인 사람은 결국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 않는 관계는 점점 피상적인 관계가 됩니다. 밥은 같이 먹지만 마음은 나누지 않는, 한 공간에 있지만 실제로는 멀리 떨어진 그런 관계가 됩니다. 4단락. 누가 옳은가 보다 누가 더 아픈가를 물어야 할 때. 우리는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이 질문을 합니다. 누가 잘못한 건가? 잘못한 사람을 찾아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편을 가릅니다. 며느리 편인가? 시어머니 편인가? 아들이 잘못인가? 며느리가 예민한 건가? 그런데 이 질문은 대부분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갈라놓습니다. 각자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 다 어느 정도는 자기만의 이유로 옳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다른 질문입니다. 지금 누가 더 아픈가? 이 질문은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편을 가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더 힘든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보자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자고 합니다. 며느리가 힘들다고 말을 꺼냈을 때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말을 꺼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 그게 공감의 시작입니다. 공감은 동의가 아닙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아들이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게 공감이 아닙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는 자신의 편이 돼달라고 요청한 게 아닙니다. 그냥 들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나 당연하고 소중합니다. 그 마음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랑이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는 귀를 막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들을 믿는 마음과 며느리의 말을 들어주는 마음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며느리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시어머니가 아들의 결혼 생활을 더 잘 지켜주는 시어머니입니다. 며느리가 건강하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때 그 가정은 더 단단해집니다. 반대로 며느리가 말을 닫아버리면 아들도 결국 두 사람만의 답답한 벽 안에 갇히게 됩니다. 5단락. 관계를 바꾸는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데? 말 한마디 바꾼다고 달라지나? 맞습니다. 말 한마디로 수십 년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바꾸는 것도 결국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지라는 말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그랬어요? 많이 힘들었겠네. 딱 이 말입니다. 이 말 하나면 됩니다. 이 말이 아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며느리의 손을 들어주는 말도 아닙니다. 그냥 당신의 감정이 여기서 들려요라는 말입니다. 그 말 하나로 며느리는 달라집니다. 문이 열린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 시어머니는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며느리가 마음을 열고 상황을 이야기하면 아들이 왜 그랬는지도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판단하지 않고 들었을 때 더 많은 것이 들립니다. 또한 며느리 입장에서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힘들 때 혼자 사귀지 말고 조심스럽더라도 한 번 더 말을 꺼내보는 용기. 상대가 내 말을 막았다고 해서 영원히 입을 닫아버리는 게 해결책은 아닙니다. 말해야 관계가 살아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관계는 조용히 죽어갑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자리에서 다시 말을 꺼내는 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항상 그 용기를 낸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사람들이 모인 공간입니다. 선택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아가야 하는 관계.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고, 더 어렵고, 더 중요합니다. 혈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이해되고 용서되지는 않습니다. 가족 사이에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혹시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상대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걸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한 번만 더 용기를 내보세요. 많이 힘들었겠다는 말 한마디, 혹은 사실 나 요즘 좀 힘들어라는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닫혔던 문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관계는 완성이 없습니다.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그 과정 안에 있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콘텐츠를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